지금 이 영상은 몽골 초원을 달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영상은 태국 북부 산악지대를 달리는 영상입니다.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 길을 달리면서 세계 자전거의 여행자인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상은 모로코 해안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 뒤에 아침에 세수조차 하지 않고 노후 대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 대비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 대비,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이걸 찍고 있는 나는 뭐지? 아, 좋다. 이 비가 온데도 좋아. 나는 참 좋은 게 내가 환갑이라는데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가슴이 뛰고 즐거운 게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 예. 기분 좋다. 좋네요. 참 복을 갖고 태어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잡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질을 갖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언제나 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 1, 2, 3입니다. 별명이 1, 2, 3 1, 2, 3만에 그냥 깊게 잠들어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 지금 30대, 40, 10대는 들으면 조금 저 친구 말이 맞는데 라는 후회만 있을 거고 40대, 30대 분들 대충고를 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가 노후 보장을 안 해주는 나라잖아요. 호주는 60 몇 살이더라도 넘어서면 국가에서 자기 연금, 개인 연금 넣은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연금이 한 달에 130만원 정도예요. 제가 옛날 알았을 땐 그랬거든요. 부부 합치면 26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이렇게 다니다가 노인네들 만나서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호주에서 왔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네들. 다른 나라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쇠가 적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별로 못 만났는데 호주가 유독 많아요. 이 부부가 합치면 260만원에다가 자기 또 연금 든 거, 개인 연금 든 거 있으면 그 걔들은 또 집을 영목이지로, 우리나라도 요새는 하죠. 부동산을 담보해가지고 영목이지로 하면은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노후에 세계 여행 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사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후라는 단어를 치면은 거의 99.9%가 노후 대비 자금, 노후 돈과 관련된 얘기들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이버 검색어에도 노후 대비 취미생활, 노후 대비 행복 올리는 방법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돈. 물론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는 게 맞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말이야, 저 인간 돈 꽤나 있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그거 아닙니다. 저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죠. 물론 노르웨이나 일본 이런 데를 자전거 여행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노르웨이가 스웨덴, 그다음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 나라들도 그때는 경제적 여유가 좀 있을 텐데 한 달에 한 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만 여행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런 나라 말고 솔직히 저는 태국 같은 나라 여행 5개월 여행하면서 한 달 경비가 100 정도? 하루에 한 3, 4만 원 정도면 태국 같은 경우는 시골 마을에 아주 좋은 숙박, 콘도죠, 콘도. 냉장고, 에어컨, 침대, 풀포니처 돼 있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빌라처럼. 그런 데가 하룻밤에 최고로 싼 데는 제가 13,000원 정도도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모로코도 어저께 검색하다 보니까 하룻밤에 고급 호텔 여여 시골 마을인데 27만원짜리가 단기 여행자는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곳 중에
거의 하룻밤에 한 3만원 전후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오늘처럼 이렇게 텐트 치면 공짜잖아요.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급 호텔, 이 멋진 경치 앞에 이런 호텔 봤습니까? 텐트에서 문만 이렇게 열면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쫙 펼쳐져 있는 이런 질식가과 같은 행복감. 어쨌든 맹자가 한 말이 무조건 기본이 돼야 돼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기본적 자산이 있어야 그 마음을 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젊은 시절에 먹고 사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더라도 60, 70이 넘어서 노후가 됐을 때는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저는 이득재가 말한 그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족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전 희생을 다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봉양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세대가 조금은 힘들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주변에 지금 저보다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큰 친구들도 젊었을 때 저처럼 이런 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무료하게,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경제적 수준이 글쎄요, 대한민국 한 1% 정도? 그 친구의 삶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한 삶을, 하루 종일 그냥 신문 3개 다 읽고 리모컨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65세. 그렇게 안 보이죠. 외국 다니면서 내 나이 부르면 항상 42이랍니다. 그러면 다 믿어요. 다 8년 개띠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제가 어느 날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산 위에서 산 밑에까지 질주하는데 굉장히 춥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 그날 내려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남들은 이 노후에 이렇게 우울하다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해서 어떡하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60대 넘으신 분, 60 넘으신 95세 난 어느 노인이 60에 은퇴를 하고 35년 동안 산 세월이 너무나 후회된다. 왜 그때 좀 더 배우고 좀 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료하게 살았는데 가만히.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제 언어 공부를 한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포르투갈 나중에 납니다. 돌고 난 뒤에 브라질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지금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있는데, 노후 대비는 돈만이 결코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세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은요, 나이 들면 점점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할 수, 아내와 함께 그림 같은 걸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쪽으로는 제주가 너무, 어쨌든 취미 생활,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어쨌든 많습니다. 경제적인 거 외에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끈끈한 관계, 자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요소, 그 다음 아내의 든든한 지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자본만은 결코 아니다. 좋은 취미생활 많이 만드세요. 저는 자전거 여행 강추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행 방식이 자전거 여행입니다. 강추! 이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오늘 또 행복한 하루 시원한 바람 맞으며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한번 만나봅시다. 아스타 프론토!